2024년 1월 17일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제10차 상임지도부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도부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입니다. 여의도 정가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공천을 앞두고 폭풍 전야 같은 위기감이 엄습한 상황입니다. 그 틈을 타서 소위 빅텐트를 치기 위한 제3지대 정치인들의 암중모색과 이합집산은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정파라면 그 누구라도 당 내부에서 느꼈던 위기감을 당 외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비전과 가치를 구체적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가지고 위기로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당선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다릅니다. 국민들의 위기감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재앙으로부터 느낍니다. 거부하고 싶은 미래의 위기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현실화된 위협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인구 재앙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반면 정치권은 태연하게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야의 끝없는 대립과 반목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정치공학은 우리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더더욱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민심동행은 인구재앙 위기에 초격차로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심동행 창준이 핵심 당직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심동행의 강령을 사만자로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강령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인구재앙 위기에 가장 선도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된 정당이 민심동행이라는 점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심동행의 이념과 철학은 정통 보수의 재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안정 속에 단계적 개혁을 주장합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동행은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인구재앙 위기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민심동행의 비전과 가치는 제로국가론과 둥근 사회론입니다. 제로국가론은 안전망 국가, 리셋 국가, 회복 국가의 세부 비전을 토대로 하여 제로시티로 수도권에 과집중된 인구를 지방에 자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둥근 사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퍼져버린 기득권을 사회구조 대개혁을 통해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구체적 비전을 의미합니다. 둥근 사회로는 민심동행의 최우선 가치인 공화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공화주의와 서비스 정치를 IT 플랫폼 정당의 기술로 현실화하여 실질적 형태의 제3세대 정당 표준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의 새 시대와 역사를 열겠습니다. 제로국가론이 제시하는 제로시티 정책을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세대 정당의 문을 닫고 3세대 정당의 맏형이 되어 스마트 폴리틱스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로시티의 구체적 정책 이외에 민심동행의 지향점을 담은 강령에 대해서도 분량이 다소 많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더욱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심동행은 당주님들의 참여와 활동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3세대 형태의 정당입니다. 인구재앙 위기의 의제화를 앞장서서 견인하고 초격차의 압도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정치의 표준은 민심동행 전후로 바뀔 것입니다. 민심동행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현수 상임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 김현수입니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중장년 1가구 남성 고독사 고위험. 지난 1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보건사회 연구 2023년 겨울호에 실린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 교수의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이 최근 언론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5,066건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습니다. 연구에서 고독사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사례가 128건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는 5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독사한 남성들은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 상태로 가족 구조가 파괴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고독사의 무려 63%가 0.03%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술에 취해 자제력을 상실하고 판단력 감소 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 농도는 0.074%였으며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의 사유로 알코올 관련 문제가 나타난 사례가 43명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재원을 보면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부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 또한 1인 가구 연구자로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위험한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예산이나 사업 등이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총선의 열기로 뜨거운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 민심동행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이 민심과 동행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혁 비상위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늦는 정부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운영위원 조직국장 장인혁입니다. 지난 1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와 PF 대출에 보강된 정책과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한 수요자 완화 정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을 비롯해서 몇몇 대형 건설사들도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작년 폐업한 건설사는 571곳이며 이런 줄도사는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 박자가 늦는 것입니까? 사실 PF 대출 사태는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휴화선에서 활화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기가 1년 넘게 지속된 이 시점에서 내놓은 정책은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선거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본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었고 당시 대선 후보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후보는 200만 원 공급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불씨가 당겨진 PF 대출 사태부터 긴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는 것은 선거용 정책이라는 해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예견된 사고를 방치하다가 선거철 눈 가림용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정부의 독단적 질주보다는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심동행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예견된 미래는 국민과 소통하며 대비하겠습니다. 선거용 정책으로 만들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민심동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활 비상임위 운영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임 운영위원 이활 보고실장입니다. 지난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국민들은 걱정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재앙의 여파로 인해 신병교육대가 연달아 문을 닫고 군부대가 통폐합을 하는 등 상비 전력의 급격한 감소세로 우리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AI 과학기술 도입으로 인한 병력 대체로는 단순히 개선할 수 없는 문제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방력에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의도의 거대 양당 정치권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출산 해결을 명분 삼아 수백 조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어두운 역사,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심동행은 인구 재앙 문제 해결에 있어 제로국가 둥근 사회론을 통해 그 어느 정당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인구 분산이 아닌 경쟁과 창의, 자율과 기회에 의한 자발적 인구 분산 정책을 주장하며 확고한 비전으로 명분과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 누구보다 공행하며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병력 절벽은 인구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저희 민심동행과 함께해 주십시오. 무너지는 대한민국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도부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